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화요일 11시입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좋았다고 해주신 우리 안재욱 교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자, 안재욱 교수님과 하는 안전 빵빵이죠. 빵빵의 경제학 교실입니다. 네, 경제학 교실입니다. 근데 안재욱 씨 하면요. 네. 유명한 영화배우 있지 않습니까? 더 잘생기셨어요. 우리 안재욱 교수님은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남자는 좋아하지만은 남자 교수님한테는 그렇게 그게 없는데. 남자는 좋아하지 남자 교수님 안 좋아한다. 좀 이상하네요 이거. 네, 우리 안 교수님은 정말 인격자세요. 그다음에 네, 이 보수와 또 우리 우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고생하시고 이렇게까지 헌신하시나 이제 싶을 정도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안 교수님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어려웠던 그 국회에 그만두고 그 동안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뭐 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데 교수님이 전화해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참 늘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그 스튜어트 코드십, 지난번에 조양호 회장님 돌아가신 문제, 우리 안 선수도 그때 참 분개했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먼저 스튜어트십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스튜어트 코드십은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해서 주주권을 좀 행사하는, 좀 강화하는 거죠. 원래는 조금씩 다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영권에 이제 간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우리도 국민연금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는 많이 해왔어요.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부터 저는 우려가 많았어요. 국민연금이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저는 많이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일반 기관 투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만약에 그냥 다른 기관 투자가처럼 민간 기관 투자, 민간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연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것이 뭐 의결권을 행사하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하든 그거야 뭐 관계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게 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일단은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 일반 기관 투자가 일반 연금하고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하고 좀 다른 점이,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일단 강제 가입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연금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데 그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작년이 아니죠. 그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했을 때 엘리엇이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때 국민연금이 사실 백기사 노릇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거기에 갈채를 보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이게 국가가, 정부가 이 사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다리가 되는데, 근데 결국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강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돼가는구나 해서 굉장히 참 기분이 참 묘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지고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앞으로 일반 사기업이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면, 왜냐하면 경영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산권인데 그렇죠. 이걸 재산권에 대한 간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네. 거의 보면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잘못하면 거의 우리나라 사기업이 중공기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뭐 국가 경제가 이게 쇠퇴하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 사기업 체제하고 공기업 체제만 비교를 해봐도 네.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게 위험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우려가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보면은 과연 이제 저는 이제 뭐 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과연 그 일종의 권력 행사 아닙니까? 권력 그렇죠. 행사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문제 항상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양호 씨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분명히 냈을 거란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하나의 주식으로 본다면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제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누가 무슨 정당성을 가지고 그걸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엘리엇 같은 해외 자본이 들어왔을 때 국민연금 우리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어느 정도 100배 양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국내 기업을 왜 개입해서 영향력 행사한다? 누가 시켰어요? 어떤 누가 권력 이임해 줬습니까? 라는 문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대주주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처단하겠다. 네. 그게 결국에 발단이 됐고, 그것이 결국에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 물컵에다가 땅콩에다가 이런 네. 거를 차곡차곡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이 나쁜 행실을 쌓은 다음에 이 국민연금의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경영권을 빼앗는 네. 아주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 같다는 느낌도 저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국가 권력의 남용인 거는 저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경영권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 사유 재산이고요. 네. 그건 그 지켜줘야 되는 거 네. 아니겠어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네. 그 국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 이 재산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남이 재산권에 대해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이 없고, 어떤 네. 면에서는 또 이 박수를 보내고 네. 이러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제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케이스를 보면 네. 물론 그 땅콩 형사 사건이라든가 물컵 이런 것은 뭐 잘못된 일에, 그러면 그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에 그렇죠. 맞춰서 네. 처벌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경영권까지 빼앗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그걸 뭐 그러니까 빼앗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국가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개입하기 시작을 하면 부메랑처럼 자기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나서서 이 재산권이라든가 경영권, 기업에 간섭하고 이러는 걸 그냥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좀 안타깝고, 이거 참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인식을 시켜야 되나, 그런 네. 것도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아니 저는 청소를 하다가 네. 이 주부의 역할도 제가 잘 못하지만 뭐 며칠 만에 청소할 때 사실 있거든요. 너무 바쁠 때. 그러면 이렇게 집안이 더럽다고 지저분하게 뒀다고 해갖고 이 집을 뺏어가겠다. 누가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네. 이거하고 뭐가 다른가. 조영아 회장의 케이스가. 그러니까 사내이사 탈락한 뒤에 이분이 지병은 있었지만 열흘 만에 그러니까 열흘 그냥 만에. 완전히 그러니까요. 급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공화국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 아닙니까? 네. 자유를 지키는 것. 근데 자유를 지킨다는 결국은 임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그걸 지킨다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너 기업 혼내주겠어. 경영권 빼앗아 버렸어 한다면은 어느 기업이니? 우린 자유인 아닙니까?
자유롭지 그렇죠. 못한 거죠. 그렇죠. 자기 네. 경영의 자유, 재산 행사의 자유를 다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케이스가 나온 것도 정말 아쉽고요. 네.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마 기업이 다른 겁내죠. 기업들도 네. 다 그럴 겁니다. 이게 결국 그러면 그거는 결국 국가 국민들한테 모두 피해가 가요. 네. 왜냐하면 결국 국가 경제라는 것은 기업의 활동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기업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에 대해 투자도 잘 안 할 거고 네. 뭐 기업 활동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결국에 기업가에서 움직여지는 건데 네. 기업가 활동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기업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국가 경제가 쇠퇴하게 돼 있죠. 네. 상당히 지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네. 그럼 지금 우리 국민연금 운영을 제대로 또 못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잘하거나 있으면 그래 박수나 쳐주겠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네. 하니까 네. 이게 그렇죠. 연금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네. 다른 데서는 지금 보면 뭐 한 5% 6%할 때 2014년부터 17년까지 한 4.몇%였고 네. 2018년은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이거 그러니까 자꾸 정말로 국민연금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에 왜냐하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거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덜 내고 더 받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절차를 네. 보면 2060년경이면은 결국 고갈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국민연금 고갈되는 걸 자꾸 늘리려면 수익률 높이는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고갈 기간이 5년씩 연장이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자꾸 열중하고 그걸 집중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정치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죠. 떨어지게 네. 되면 결국 그것은 전부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미래 세대, 네. 그럼요. 청년들이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미래세대 말씀하셨지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죠. 아니 지금 20, 30대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못 받는데 내가 이걸 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5, 60대를 위해서 내가 왜 내야 되냐 이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은 결국 거부 운동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붕괴되는 거,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 경제학 시장경제 원리라는 책에서 그러셨잖아요. 기업가는 한마디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네. 자기 기업을 네.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국민연금이 저승사자 노릇을 하게 되면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면은 우리 기업인들이 누가 리스크를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활동을 잘 안 하려고.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자꾸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는 저 사람은 뭐 놀면서 전화만 받는데 왜 월급 내 월급 두세 배 받아? 우리 이제 사장님 하는데 그 사장님 사실 리스크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가 투자했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럼요. 거죠. 네. 회사가 그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재산을 다 처분하는 그걸 거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이윤이라는 것은 그건 불확실성 때문에 네.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유는 기업가의 활동이 반드시 이윤만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이윤을 주고 안 주고는 누가 결정하냐면 소비자가 결정을 네. 해요. 근데 그 이윤이라는 건 사전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가가 이렇게 자기가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네. 또는 아까 이제 리스크를 지려고 네. 하는 그런 배포 뭐 이런 네. 걸 하게 돼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공 여부는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 소비자가 해요. 네. 네. 기업가가 이윤을 얻었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만큼 인정해줬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뒤에 얘기는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순전히 돈 많이 버는 것만 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유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예. 네, 정말 그 귀한 말씀이신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5월 31일에 정모를 하는데 그 책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지난번 그 토요일에도 네, 한번 보여드렸지만 경제학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시장경제 원리 이 책을 여러분께 10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대하셔도 돼요. 아주 좋은 책이고 네. 많이 비쌉니다. 교수님 이 책 쓰실 때 제일 그 중점을 두었던 건 어떤 네. 거셨습니까? 결국 이제
책 제목대로 시장경제의 원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유재산권이에요. 사유재산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기업가 정신. 저는 그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경제학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어떤 한 일 국가가 성장하는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쭉 해왔어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부터 이제 결국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국가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겠는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이제 늘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그 국가가 성장하는 데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재산권 보장 그리고 그 경쟁 그리고 기업가가 마음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주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쭉 그 책을 썼고요. 그리고 요새는 지금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는 뭐 그 소위 말해서 이 생산 요소의 투자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에스모글로가 얘기했던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게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많이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길을 살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살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건 국민연금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개혁하면 되냐면 이제 결국에 정치가 이 국민연금에 관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민영화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영화라고 그러면 그걸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국민연금 민영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그냥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연금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해라. 복수로 만들어서 그래서 정부도 만약 하고 싶으면 그냥 그 연금을 판매하면 되고 그리고 그 판매 그 정부가 만드는 연금이 좋다고 하면 거기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만든 가입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정 불안하면 뭐 의무 가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어디다 가입하든지만 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해 선택하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정부가 이 국민연금을 그 통제하는 그런 것이 사라져서 저는 꼭 이 국민연금을 이렇게 개혁해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연금을 들게 한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선택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그걸 우리 막 의무적으로 강제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해라 그렇게 하고 또 거기 그걸 운영을 국가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연금 민영화를 하면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이렇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니까 이 국민들이 이걸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세금으로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강제로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소득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에 따라서 이걸 부과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사실 국민연금을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네. 이 비용이 굉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그런 동네마다 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관리공단의 그 재정 운영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정말 그 해결책까지 너무나 네. 오늘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이 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분은 경희대학교의 안재욱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